안녕하세요. 탕사바람입니다. 요즘에 시스템 창호가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중창 할 거냐, 시스템 창호 할 거냐,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정리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때 팁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차를 예로 들면 현대차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현대차 그룹에서 또 제네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가 현대차보다 더 좋은 거 알아요. 대신에 더 비싼 거죠. 그러면 그 비싼 값어치만큼의 제네시스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항상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시스템 창호는 어찌됐건 이중창보다는 추가금이 더 생겨나는데 그 시스템 창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추가금만큼의 가치를 하느냐의 문제로 비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중창이 되는 거고, 맞다, 그 정도 돈값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창호가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유일하게 여기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창호의 장점. 이것만 저희가 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금이라고 하는 거는 견적을 받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중창 견적 받아보고 시스템 창호랑 비교를 해달라고 하면 추가금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나오는 건데, 일반인들, 그러니까 창호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시스템 창호의 장점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하는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하다못해 제네시스를 살 때도 단지 뭐가 더 좋겠지라고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 추가금을 지불하면서도 그냥 나는 뭔가 좋아서 산다는 분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시스템 창호의 장점이 정확하게 뭔지,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창호하고 이중창을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성능이겠죠. 성능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등합니다. 이중창하고 시스템 창호의 5대 성능을 놓고 보면 동등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초창기 1세대, 2세대 시스템 창호들을 겪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창호뿐만 아니라 그때는 같이 지어졌던 벽체나 단열 기준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추운 거죠. 그때 춥고 덥고 이런 부분들을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시스템 창호가 문제여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중창이 더 싸더라도 시스템 창호보다 단열은 더 좋을 거다, 기밀은 더 좋을 거다, 이런 오해들을 하실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또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 애찬론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무조건 시스템 창호는 비싼 만큼 훨씬 더 이중창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오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두 개 성능은 같다. 근거는 정량적인 거에서 봐야 됩니다. 창호에 보통 5대 성능을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결로 방지성까지 합치면 6대 성능이라고도 하는데, 5대 성능을 보자면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단열 성능이잖아요. 단열 성능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열 관리율로 따지면 0.7 이하, 아니면 0.6 이하까지도 막 따지는 장르가 아니라, 주거 공간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으로 1, 2등급이면 충분한 단열 성능입니다. 그 집이 추우면 다른 벽체나 뭐 이런 것들과의 조합에서 추운 거지 창호 때문에 춥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전 1등급을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 1등급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0.9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0.8에서 시작해서 뭐 1.0 상간에 있는 열관리율 성적을 갖고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중창도 여기에 들어가고 시스템 창도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보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 저희가 소비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 기밀도 등급이 있는데 둘 다 1등급이 다 나오고요. 수밀도 최고 등급 50등급인데 다 50등급 나옵니다. 방음 같은 경우는 아주 약간은 수치적으로는 미묘하게 이중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차음 성능이
35데시벨 이상만 되면 이것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중창이나 시스템 창호나 동등하다 이제 보는 게 맞고, 내풍압은 얘기하자면 좀 긴데 해안가나 아주 초고층 꼭대기나 아니면 건물의 그 모서리 부위에 있는 그런 것들의 극한 상황은 어차피 따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상적으로 보는 기준에서는 이 부분도 동등하다고 이제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기능이 동등하다 그러면 그 돈 주고 시스템 창호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시스템 창호가 갖고 있는 이중창 대비의 상대적인 장점이 본격적인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관, 디자인입니다.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막 레일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요철 부분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통상적으로 디자인은 조금 투박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이중창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 창호는 굉장히 절제가 돼 있죠. 사진을 보시면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 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급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바폭 자체도 이중창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230mm 정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막 260mm, 270, 80mm까지도 가요. 그러면 시스템 창호는 열리는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주 얇은 애는 한 70mm 정도부터 이제 두꺼워져 봐야 한 160mm,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200mm짜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굉장히 이게 슬림해지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액세서리, 핸들이나 이런 것들도 시스템 창에 들어가는 부자재들이 디자인이 뭔가 더 세련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이중창 대비해서는 일반인이 봐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외관을 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개폐 편의성인데, 사실 이 부분이 시스템 창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물리적인 부분도 그런데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 시스템 창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중창은 열고 닫는데 힘들기도 하고요. 2번이나 또 그걸 해야 환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 차이점인데, 이 영상을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창호 LS의 개폐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설치된 지는 꽤나 오래된 창호이고요. 지금 핸들이 위로 가 있다는 거는 잠겨져 있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겨져 있을 때는 이 핸들하고 물려있는 하드웨어들이 각 포인트에서 꽉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 벤트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걸 이렇게 핸들을 180도 작동을 해주면 그게 이제 무장 해제가 됩니다. 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각 포인트들에서 쫙 풀리면서 지금 이 창작 벤트에는 어떠한 힘도 남아있게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부드럽게 핸들이, 창작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중창은 어떤가? 이번에는 이중창의 개폐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창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두 겹이라는 거겠죠. 한 번 열고 2번 열어야 된다,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제일 큰 특징일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을 열고 닫더라도 이 열고 닫을 때 들어가는 힘이 시스템 창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 창호는 이렇게 핸들 작동을 하면 힘이 풀렸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힘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큰 힘이 안 들어가는데, 얘는 이걸 다리빨이라고 하는데, 이 창작이 상시로 이걸 이렇게 꽉 물고 있어요. 이 안에 이제 모헤어라는 이제 털이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이겨내면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스템 창호보다는 힘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렇게 하프창일 때는 또 큰 그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창작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 있잖아요. 바닥까지 가는 롱창 폭이 이거보다 더 크고 해서 그 무게하고 저항을 전부 이겨내면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다음은 이제 조망성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시스템 창호 뷰가 상당히 괜찮잖아요. 네, 근데 이중창이 왜 뷰가 안 좋은지를 설명해 놓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이중창의 뷰를 보면 물론 이제 약간 답답한 부분이 바로 느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유리 면적이 더 넓습니다. 이중창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 벤트 안에 유리를 가둬가지고 레일에 태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두께들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창호에서는 더 슬림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중창은 레일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께가 최소한 막 230mm부터 뭐 250mm, 60mm 엄청나게 이 두꺼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망을 꼭 정면에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측면으로도 조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두께 있잖아요. 또 이 조망에서 굉장한 또 방해를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이렇게 비교는 못 해보고 시스템 창호 중에 이제 리프트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LS라는 모델만 갖고 이중창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거고, 다시 이제 서론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표를 보면 어느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내가 뭐 몇백만 원이나 어쩔 때는 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더 주고 할 만한 건 아니다. 뭐 2번 열면 어떻고 힘들면 어떠냐, 뭐 좀 못생기면 어떠냐. 이거 당연히 맞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왕이면은 내가 창호 한 번 하면은 2, 30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추가를 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시스템 창호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대로 맞는 이제 선택입니다. 여튼 이 추가금이라는 걸 견적을 받아보면 정량적으로 나오잖아요. 얼마가 더 비싼지. 근데 이 시스템 창호의 장점이라는 건 이제 정성적인 거잖아요. 정량적인 거랑 정성적인 거랑 그냥 단순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크고 작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또 힘들 수는 있는데, 제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스템 창호를 비교를 하다 보면 뭐 브랜드도 있고 작동하는 방식이 있고 시스템 창호 안에서도 라인업이 고급이 있고 대중적인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게는 한 30%부터 크게는 100%, 상황에 따라서도 틀려요. 뭐 창문이 크냐 작냐 아니면 창문 개수가 많고 적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열리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레인지가 큰데, 추가금이 이중창 대비해서 약 30%에서 한 100%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50% 이내라면, 추가금이 이중창 대비해서 50% 이내라면 시스템 창호를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이제 차로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차를 관심이 있어하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차가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를 더 좋은 차를 사게 됩니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창호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런데, 그 50%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창호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다. 그러면 한 30% 선으로 판단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저희 집을 뭐 다시 짓는다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한다 했을 때는 시스템 창호를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면 50% 추가금이 1.5배 이내에 들어올 때는 시스템 창호 괜찮다. 자꾸 쓸 거고 그 다음에 자꾸 보게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60%를 넘어서서 뭐 2배 막 이렇게 되는 거면 이마저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능들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오늘 영상에는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소프트 클로징이 된다거나 나이트 벤틸레이션이 된다거나 나중에 뭐 유튜브 영상에 뭐 클랭체나 이런 고급류들의 창문들을 보다 보면, 아니면 또 단열성능이 확 높아지는 수입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뭐 90%, 100% 뭐 추가금이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이제 그게 되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봐서는 50% 정도 이내면 시스템 창호를 선택하는 건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